진짜 외교죠. 그리고 어쩌면 군사적 스캔들이 지금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 26년 동안 처음으로 직접 쿠릴 열도에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 쿠릴 열도 때문에 모스크바와 도쿄는 아직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인 사네아 토카이치는 이번 방문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모욕하는 것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한이 자체뿐만 아니라 양국의 현재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쿠릴 열도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지역에서의 북한과 중국의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날 발약을 순양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일본의 이유 없는 제재에 대해 언급했고 신조 아베도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방문은 러시아의 동맹국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오랫동안 제 영상을 시청하셨지만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깜빡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 아래에서 구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목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투르프 섬을 방문했습니다. 이 섬은 쿠릴 열도에서 가장 크며 모스크바가 통제하고 있지만 도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쿠릴스크에 있는 수산 가공 공장과 지역 학교 그리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간단하게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할린 주지사 발레리 리마렌코와 만났습니다. 참고로 잠깐 이야기를 벗어나자면 저는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리마렌코도 우크라이나식 성입니다. 끝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크렘린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투로프 방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론은 푸틴이 공장에서 연어알 대접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그림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범한 러시아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연어알을 먹는 모습이 연출된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은 쿠릴 열도 어딘가였습니다. 푸틴을 멀리 데려가서 거기서는 정말로 어떤 암살 시도도 없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투르프에 도착하기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할린에 들러서 태평양 함대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발야그 순양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곳 배 갑판에서 그는 이번 방문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쿠릴 열도의 현재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긴 현실로서 국제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러시아는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고 일본 총리 신조 아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비극적으로 사망한 전 일본 총리 신조 아베를 포함한 여러 일본 지도자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신조 아베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틴은 불만을 표하며 일본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야만적인 점령군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된 후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일본은 러시아를 주요 범죄 원천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일본의 그 건설적인 노선이 바뀐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문제의 역사에 대해 따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푸틴은 정말 대단한 역사가라고 하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가 자꾸 페체네그족이나 바랴그족 이야기를 꺼내는 걸 비웃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푸틴은 1950년대 중반에 소련과 일본이 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선언문은 평화조약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그에 따라 쿠릴 열도 분쟁 해결의 길도 열렸습니다. 푸틴은 나중에 일본이 이 선언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양보해서 평화조약 협상을 재개했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그가 남긴 결론적인 인용문이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입장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건대 이런 변화는 우리 쪽에서 전혀 유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완전히 바보 같네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러시아는 남의 섬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더러운 러시아인들에게 한 번도 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일본의 섬입니다. 러시아는 이 섬들을 점령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문제 제기를 러시아가 유발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발되지 않은 것이라고요. 푸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는 러시아의 다른 사람들을 대체 얼마나 바보로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정말로 기본적인 것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크릴 열도는 러시아 연방에 의해 점령되어 있습니다. 푸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측의 그런 행동은 러시아가 유발한 게 아닌데 왜 저들이 화를 내느냐는 식이죠. 이제 일본 측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날카로웠지만 외교적인 수준에서만 그랬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푸틴의 방문에 대해 일본이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 토카이치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방문은 일본 국민의 감정을 모욕하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맥락은 갈등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쿠릴 열도의 남쪽 4개 섬이 모스크바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소련군이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이 섬들을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을 점령한 셈이죠.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분쟁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모스크바와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은 다른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으며 키이우에 자금과 비살상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크렘린은 일본과의 평화적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모스크바가 도쿄의 정책을 비우호적으로 규정한 탓에 양국 관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양아치들이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인 전 세계가 당신들이 멍청한 인간 말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말종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비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의 쿠릴 열도 방문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동맹국인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한 다음 날 이투로프를 방문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양은 수요일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번째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시험은 9번째였습니다. 미사일은 동해안의 원산 지역에서 발사되어 7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한국군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평양에 즉각 이런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당국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아마도 곧 있을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에 대한 항의로 보입니다. 이 훈련은 8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평양은 수년간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 자체적으로 미사일 발사로 대응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동맹국들의 행동과 자신의 도발을 단순히 동기화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본은 러시아와의 갈등에 신경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독재자가 일본의 쿠릴 열도에 나타났습니까? 이건 역시 반응을 떠보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집권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이 점령된 일본 섬들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26년 만에 푸틴이 분쟁 지역 섬을 직접 방문한 것은 단순히 수산 가공 공장을 방문하는 의례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와 그 직전에 계산된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푸틴은 일본의 제재를 공개적으로 아무런 도발 없이 가해진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베에 대한 좋은 기억을 언급했지만
곧바로 모스크바는 섬의 지위가 전쟁 결과로 이미 확정됐다고 보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은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적 언어로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에 이것은 단호한 항의이며 일본 국민의 감정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항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 쪽에서도 러시아를 타격하는 것을요. 그리고 정당하게 자신들에게 속한 것을 되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점을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